제 생각에는 이런 주름들, 조직의 늘어짐 이런 거를 피부 시술로 완전히 교정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가죠. 근데 외국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한 1,000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는 안면거상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안면거상 이외에 여러 가지 수술들을 받으셨다 이러면은 4억 원 정도 뭐 외국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죠. 보내준 사진 한번 천천히 봤거든요. 사진상 봤을 때 가장 옛날이라고 돼 있는 사진이 제일 나이 들어 보여요. 왜냐면 이 얼굴에 이 주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조직 늘어짐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가장 최근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조직도 팽팽해져 있고 피부 톤 그리고 조직 막 탄력 여러 가지가 개선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주름들, 조직의 늘어짐 이런 거를 피부 시술로 완전히 교정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의 늘어짐과 더불어서 남는 조직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조직들은 절제해서 이제 없애주지 않으면 줄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시술들로 극복이 불가능한 한계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수술로만 교정할 수 있는 이런 점들까지도 교정된 느낌이 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노화도 많이 진행이 됐을 텐데 오히려 더 젊어졌어. 늘어짐은 더 없고 이런 거 자체가 아마 이런 수술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피부 톤이나 피부의 이런 뭐 수분기, 질감 여러 가지 피부 관련된 요소들은 수술로는 사실 교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화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때 리프팅이나 이런 안면거상 같은 이런 수술적인 치료도 도움이 되지만은 피부에 대한 시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잔주름 같은 거 이런 거 없애겠다고 피부를 억지로 당기면 오히려 수술 부작용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수술적으로 가능한 정도 교정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피부 잔주름이나 피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한 시술들을 병행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아마 그 좋은 결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러 시술과 수술을 병행해서 만든 좋은 결과의 이런 표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작 본인은 수술 안 했다고 주장을 한다던데 원장님 눈에는 안면거상을 받은 걸로 보이시나요? 참 이게 요즘에 이제 어떤 얘기도 있냐면은 필러나 이런 부스터류 주사제제들을 가지고 리프팅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얼굴에는 조직을 유지시켜주는 유지인대 구조들이 있는데 그 유지인대 구조에 볼륨을 채워서 조직을 좀 당겨주는 리프팅 효과가 나는 이런 시술들이 개발돼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술하는 의사로서 아무리 유지인대들에 대한 구조를 바로 잡아주더라도 조직의 늘어짐을 젊었을 때처럼 완전히 교정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는 피부는 어떻게 해요? 사실 주름이 피부가 많이 남아지면서 점점 깊어지거든요. 근데 그 남는 피부가 절제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효과가 어떻게 시술로만 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수술적인 이런 치료가 같이 병행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또 현대의학이 어떻습니까? 너무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면 또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인터넷을 보면은 안면거상하면 피부를 강제로 당겨놔서 나중에 노화가 2배로 빨리 온다던데 이거 진짠가요? 요즘 SNS 관련돼서 사실 문제가 많아요. 홍보 효과를 좀 내야 되니까 과장된 광고들이 많죠. 필터를 씌워서 완전 전후가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과장된 효과로 홍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뭔가 부자연스럽죠. 그리고 표정 근육이 안 보여요. 얼굴이 아무 표정이 없어요. 이런 수술들이 대부분은 피부 절제만 한 경우예요. 우리가 얼굴의 안쪽에는 여러 근육 구조, 연조직, 뭐 유지인대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는데 이런 구조들이 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다 같이 적절히 당겨졌을 때가 이제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외관상 보여지는 것만 만들려다 보니까는 안쪽 구조에 대해서는 손보지 않고 바깥쪽의 피부에 대해서만 억지로 당겨서 과도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처음에 주름은 확실하게 펼쳐져요. 하지만 효과가 점점 금세 떨어질 거고 그리고 그 부자연스러운 느낌과 더불어서 억지로 당긴 피부는 결국 그 긴장도 때문에 절개선 부위에 흉터도 만들고 그 인접한 구조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조직 변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칼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피부만 억지로 당겨서 만든 수술이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는 맞고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면 거상 수술을 받았을 때 그 효과가 금세 느슨해지고 떨어지냐? 그렇진 않죠. 충분히 깊은 조직을 잘 당겨주고 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어주면서 수술했을 때는 그 효과가 생각보다 유지도 잘 되고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안면거상이 단순히 피부만 잘라내고 당기는
남기는 수술이 아니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안면거상 수술할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안쪽에 스마스층이라는 구조죠. 얼굴에 여러 근육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깊은 층의 막 구조인데 그 구조를 얼마나 튼튼하게 잘 당겨주냐, 그리고 확실하게 고정해주냐. 그 방향은 원래 젊었을 때의 조직 늘어지기 전 방향이겠죠. 그 방향으로 이제 잘 교정해주고, 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드럽게 펼쳐서 딱 남는 정도로, 약간 여유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피부 절제를 했을 때가 효과는 최대화되고, 피부 과절제로 인한 문제들, 합병증들, 이런 거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장님이 직접 수술하셨던 환자분들 사진 보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도 턱선 쪽 그리고 팔자 쪽에 보면은 주름이 있죠. 마리오넷 라인으로 여러 가지 깊은 주름, 잔주름들이 보이고 있고요. 조직이 약간 늘어진 느낌이죠. 옆에 있는 볼살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심술보 같은 주머니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안쪽 스마스층을 함께 포함해서 충분한 교정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렇게 조직 늘어짐도 개선되고, 그리고 남는 만큼의 피부를 잘 절제해서 봉합을 해주게 되면은 늘어짐도 충분히 해결이 되고 주름들도 펼쳐진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게 수술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한 주차 사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거의 눈에 안 띄죠. 여기 보이는 붉은 기운들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다 이제 좋아지게 돼요. 이렇게 흉터도 잘 숨기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안면거상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보시면은 늘어짐이 좀 개선됐고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도 보시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술점 보시면 늘어짐이 좀 자연스럽게 있고, 그리고 깊은 주름들이 막 생기려고 하는 과도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심술보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마치 볼살이 좀 쪄 있는 것처럼 볼륨감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조직을 당겨줬을 때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늘어진 조직이 뒤로 당겨지면서 꺼진 부분은 채워지고 볼륨이 남는 부분은 볼륨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턱선이 좀 갸름해졌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V라인이 만들어지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지방이 좀 늘어져 갖고 볼륨을 만들어서 여기 흡입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측면 쪽에 볼륨 꺼진 데에 대해서 지방 이식으로 볼륨을 채우고 싶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안면거상 수술을 받으셨을 때 노화로 인해서 늘어진 조직을 제 위치로 이동시켜 줌으로써 볼륨이 많아 보이는 데는 볼륨이 줄고 볼륨이 꺼져 보이는 데는 볼륨이 채워지면서 이런 자연스러운 V라인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피부 잔주름처럼 보이는 이 늘어짐, 조직이 처진 것 같은 이런 느낌까지 같이 개선되니까는 훨씬 젊어 보이는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잔주름들이 좀 있고 늘어짐들이 있고 조직이 뭔가 처져 보이고 얼굴도 좀 넓어 보여요. 턱선이 우리가 남성스러운 느낌이라고 하죠. 약간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넓은 느낌이 나는데, 안면거상 하게 되면은 주름이 개선되는 것과 더불어 조직에 늘어지면서 생긴 볼륨 밸런스가 원래의 위치대로 맞춰지면서 턱선도 V라인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턱선이 이렇게 도드라지죠. 조직을 당기게 되면은 사실 늘어짐이 심술보 쪽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목 쪽에도 많이 늘어짐이 같이 생겨요. 목 쪽의 늘어짐도 같이 당겨지기 때문에 턱선과 더불어 목 라인도 조금 도드라지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 보시면은 누가 이거를 안면거상 받은 환자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귀 앞이랑 헤어라인에 절개선이 남는다고 들었는데 흉터가 실제로는 얼마나 보이나요? 실제로 흉터가 보이는 쪽은 이제 외관상 잘 노출되는 부분, 귀의 이 앞쪽, 그리고 귓볼의 앞쪽, 이 두 군데가 유일하게 노출되는 부위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위는 헤어라인이나 뭐 헤어 안쪽, 그리고 귀 뒤쪽 돌출된 부분이 있죠. 돌출된 귀 연골의 이 후면으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절개선이 많이 노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린제이 로한 씨도 제가 성형을 했나 이게 궁금해서 사진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 측면에 이 절개선 부위가 잘 보이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생각보다 그 부위가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을 때 노출이 많이 되는 부위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주름 구조가 살짝 있고 경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흉터가 살짝 남는다고 해서 사실 그게 눈에 크게 띄지는 않습니다. 수술하고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다시 쳐져서 재수술을 받아야 되나요? 무조건이라는 말은 빼면 좋겠죠. 왜냐면 우리 노화 수술이라는 거는 진행된 노화를 복원하는 수술이에요. 내가 조직이 늘어짐 생긴 거를 젊었을 때처럼 원래의 위치로 바꿔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조직 늘어짐이 심할수록 그 변화나 수술 결과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늘어짐이 적을수록 아무리 열심히 수술을 해도 변화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비슷하게 얘기를 해서 10년이 지나면은 사람들마다 그 노화가 진행되는 정도가 좀 다를 거예요. 똑같은 나이라도 노화 속도가 좀 다른 것처럼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분들은 아무리 교정을 잘해서 복원을 시켜놨다고 해도 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노화에 대한 교정을 고민해야 될 처짐이 생겼을 수 있죠. 반대로 노화 속도가 느린 분은 뭐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노화 속도가 좀 더디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효과가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안면거상이 무서워서 망설이시는데 수술 전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케이스들 보여드렸지만은 처짐이 심하지 않은 분들께도 생각보다 좋은 만족도를 드릴 수 있는 수술이고, 이외에도 처짐이 심한 분들, 주름이 깊은 분들은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많이 젊어질 수 있고요. 수술을 계획하실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안면거상 수술이라는 거는 수술 과정에서 얼굴에 주요 부위, 신경구조들, 근육구조, 여러 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들을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그런 구조들이 손상받을 수도 있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수술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아무래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초반에 붓기도 좀 있고 멍도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당기는 수술이고 붓기까지 포함돼서 더 이렇게 당겨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초반 경과를 봤을 때는 붓기도 있고 멍도 많고 억지로 당긴 것 같은 부자연스러운 느낌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시죠.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초반 경과는 생각보다 금세 지나갑니다. 최종적인 수술 결과를 좋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적절히 수술 받으시게 되면은 수술에 관련된 합병증이나 부작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안면거상이라는 수술 자체가 얕은 층, 연조직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술의 범위가 넓을 뿐이지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전에 이런 걱정은 좀 접어두시고 본인이 원하는 변화, 그리고 제대로 된 수술 목표, 수술 방법,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추고서 수술을 진행하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